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도슨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희구입니다. 한국도슨트협회 예, 회장님. 예, 성함이 강의국입니다. 강의국 예, 선생님. 예. 저하고 구면이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예. 다른 협회 전시회에서도 예. 선생님을 뵀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소개로 네. 선생님만큼 성실하시고 이번 전시회에도 가면은 언제든 가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여기 일주일 내내 나오실 건가요, 회장님? 그냥 가급적. 수시로. 네, 가급적. 그렇죠. 들려보려고. 그렇죠. 예. 한국 도슨트 협회 아주 독특한데요. 사실은 예. 도슨트 협회가 꼭 있어야 되고 예. 도슨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도슨트들이 하는 미술전입니까? 그렇습니다. 화가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도슨트라는 것은 이제 원래 라틴어로 가르치다라는 말인데 지금은 통상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서 그 작가의 작품을 관객들을 대상으로 네. 전시 작품에 대한 그 소개? 해설사. 그렇게 인식이 되네. 그런 그러면 더 크게는 도슨트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다수 대중과 이 작가의 작품을 이제 서로 가깝게 연결시켜주면서 그 미술 어떤 시장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진정으로 이 미술의 어떤 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또 하나의 직업이 도슨트입니까? 물론 이제 지금 직업적으로 하는 그 도슨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업적으로 도슨트를 한다기보다는 도슨트 교육을 이제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 회장님이 도슨트를 교육하세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도슨트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이제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에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현재 미술에 있어서 그 이슈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도슨트 그 큐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큐레이터하고 도슨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큐레이터는 이제 이 전시 기획을 포함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소장품에 대한 관리까지 또 전시 기획까지 담당하는 직업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죠. 네, 도슨트는요? 도슨트는 전시 작품에 대한 이제 해설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러면은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 직함을 부를 때 홍길동 도슨트님 이럽니까? 도슨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어쨌든요, 도슨트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는 회원들 대다수가 작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작가로.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거기 또 갤러리스트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또 순수한 미술 애호가도 좀 있습니다. 그 무슨 협회가.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사장님은 기사가 꼭 딸린 뒷좌석에 앉아서 차를 몰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사장이라고 기사 두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운전하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비슷한 비유가? 그런 예를 작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이네요. 예. 꼭 필요한 작가한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도슨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 그때 그림의 홍보를. 어떤 시대적인 과제라든지 시대 정신을 인식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사회 문화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작가로서뿐만 아니고 또 도슨트로서 갤러리스트로서의 그 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자기 작품 하나 정도는 똑소리 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다른데 아트페어라든지 전시회를 하면은
이 파견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그 아토피 의장에 우리 그 회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학기별로 교육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슈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통 과정이 12주 정도, 과정이 12주. 2주, 석 달이죠. 예. 매일 강의합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저희들은 월요일 날 저녁 6시 30분부터 90분. 그럼 대충 몇 회 강의죠? 12회, 한 학기별로 12회. 12회. 예, 봄학기, 가을학기 그렇게 나누어서 11회, 1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회. 예,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또 미술에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고 그러면 안 배워도 될 것 또 같습니다. 해설도 있으시고 그럴수록 또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항상 아니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면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까 비유한 대로 그렇죠. 예. 예. 운전을 못하면 차도 필요. 멀쩡한 차 놔두고 걸어다니는 그런 예. 불상사를.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장이?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인사아트 프라자 2층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 그 수군회관 예예예. 그 13층의 전문 강의실에서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한 분 평균적으로 그 강의 시간에 30명 정도가 강의를 수업을 듣고 듣습니까? 있습니다. 예. 교수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유능한 뭐 큐레이터라든지 평론가? 유능한 작가 이런 분들 초빙해서 강의를 청해서 듣고 계속 있습니다. 특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계속 특강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한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학기별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것을 이슈로 하고 요즘은 어떤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 과목들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12주 강의에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30만 원? 1년 해봐야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죠. 아마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야, 좋은 일 하시네요. 아주 좋은 일. 그 지금 그런 도슨트 학교가 네.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몇 개 학교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유익한 교육 기관이 될 것 같네요. 예. 점차적으로. 굉장히 이건 있고, 이건 꼭 필요한.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운전면허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전체 회원들 사진을 좀 찍어도 좋긴 하지만 네. 회장님이 고생하시니까 회장님 것만 찍겠습니다. 이런 단체전에 와가지고 회장 거 찍으면 사람들이 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예. 협회 홍보를 충분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검증해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예. 이야. 저 제목은 작품명은 헤라의 번민입니다. 번민. 번민. 예. 네. 예, 헤라의 번민. 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 신들의 잔치집에 불화의 신 에리스가 황금사과를 던져놓고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사과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가 보니까 거기 있던 여신들이 전부 내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과는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막 언쟁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 이 세 여신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경합이 되죠.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올림푸스 신 중에서 제일 품이 있고 성숙하고 이런 그 헤라. 예, 저는 헤라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경합이 되고 끝이 안 나니까 신중에서 제일 그 왕이 되는 제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관을 내가 불러올 테니까 심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심판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 이제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피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리스에 대한 이 공약을 막 발표를 하는데, 이 아테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그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힌다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이 헤라는 어마어마한 그 국위영화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는 좀 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최고의 그 아름다운 여신이 된다면 나는 파리스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주겠다. 그래서 파리스가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가 솔깃해서 그냥 뭐 아프로디테에게 제일 그냥 아름다운 여신이다 해서 황금 사과를 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켰어요.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여인은 그 그리스 그 스파르타의 왕비죠. 이미 결혼해 있는 왕비인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기 때문에 데려와서 그냥 파리스하고 결혼을 막 시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왕비를 뺏긴 이 스파르타에서는 이 트로이를 막 공격하면서 트로이 전쟁까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상당히 이제 깁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관점으로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헤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리스 신화상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프로디테의 어떤 미인계의 파리스가 넘어가서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이 헤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충격이죠. 황금사과 사건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파리의 유명한 그 인물화가 갑니다. 미셸의 화실에 어슬렁거리면서 나도 저기 가서 한번 그 모델이 되어 볼까 말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연결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 인류의 역사는 늘 아름다운 것과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아름다움과 그런 재밌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역시 그 도슨트 협회 회장님답게 작품의 스토리를 잘 녹여서 작품에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 또 그 작품의 이야기도 담고 재밌네요. 네. 또 이쪽 오른쪽 작품은 그렇게 해서 상상의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죠. 예. 연결된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헤라의 아름다움은 이제 이런 건강미거든요. 예. 그런 도슨트와 관련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구나.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이시